자, 시작하겠습니다. 3, 2, 1.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어제 이제 그릭할레 런칭쇼를 갔다 왔어요. 마세라티 이제 두 번째 SUV 기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르반떼를 제가 지금 타고 있잖아요. 르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m 5cm 정도 되는 풀사이즈, 우리나라에서는 풀사이즈 SUV 정도 되는 사이즈고, 이 차는 이제 마칸 정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마칸보다는 대략 한 10cm, 15cm 정도 크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전체 길이가 이제 4846mm고요. 너비가 1948mm고, 높이가 1670mm인데, 이 공차 중량이 좀 가벼워요. 1870k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SUV에 4중구동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하면 르반떼도 거의 한 2.2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00kg 정도는 경량화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라던가 기존의 마세라티가 가지고 있던 뭐 르반떼 GT에 사용하던 2.0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지 에너지 효율은 리터당 한 2kg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하게 이제 시승은 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행했을 때 느낌은 훨씬 더 경쾌한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사진하고 보는 것보다는 실제 차량을 보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좀 세련된 디자인을 많이 구현을 하고 있고요. MC20의 그런 디자인 모티브를 많이 채용했다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제 판매하고 있던 대부분 모델이 가로 타입의 디자인을, 그러니까 그릴 모양하고 가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릴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릴 상단 쪽에 세로용 타입으로 되어 있는 테일램프라던가 이런 거를 구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전에 3200GT에서 보았던 그 부메랑 스타일의 그런 후면 디자인은 역시 계속 계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모델은 그릭할레 GT 모델인데, 휠 옵션만 좀 다르게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안테오 휠하고 좀 비슷한 21인치짜리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에어벤트 쪽에 GT 로고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GT 로고가 나왔기 때문에 트림별로 조금 말씀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전기차 이제 폴고레를 제외하고 모델, 가솔린 라인업에서는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2.0 모델이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GT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등급으로 모데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0cc 마세라티 MC20에 장착되었던 넵투노 엔진이 들어간 엔진이 차용된 차량이 있거든요. 그 트로페온 모델이 있긴 한데, 요거 이제 모델별로 약간 조금 가격도 좀 틀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출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본 모델 GT 모델 같은 경우에 2.0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게 최고 출력이 300마력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모데나 모델은 330마력의 2.0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넵투노 엔진 같은 경우에는 MC20에서는 620마력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스포츠카 계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순환계통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양산 SUV에 그 정도 620마력까지 얹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튠을 좀 해서 양산형에 맞게 아마 트로페 엔진을 좀 개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넵투노 엔진 같은 경우에는 530마력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출력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BMW X4나 X6M 뭐 이런 컴피티션 모델하고 좀 비교가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330마력대나 320마력대에 세팅되어 있는 모델은 아무래도 포르쉐나 뭐 이런 세미 럭셔리 모델에 걸쳐져 있는 그 모델들하고 좀 경쟁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AMG 모델, 벤츠에서 뭐 43AMG라던가 이런 엔진하고 아마 경쟁을 좀 펼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부터 아마 납기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가격은 이미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본 베이스 모델이 63,500불부터 시작을 하니까 GT 모델이 아마 63,000불에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율로 따진다 그러면 대략 한 8천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포르쉐 마칸이 아마 옵션이 아주 없는 모델일 수도 있어요. 54,900불에 시작을 하니까 국내에서는 포르쉐보다 약간 비싸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격을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GT 같은 경우에는 9,900만원에
판매 가격이 확정된 것 같고요. GT 타입 P라는 모델이 있네요. 여기 이제 아마 옵션이 좀 강화된 모델일 것 같은데 1억 2,100만원, 모데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3,300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 르반떼하고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거의 뭐 3000cc 엔진, 르반떼 3.0 엔진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아마 지금 형성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시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한번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한 6만 불 중반이라 그러면 사실 한 뭐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적당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환율이 뭐 1,400원까지 갔다가 뭐 지금 좀 떨어져서 1,300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환율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액면 그대로 거의 계산을 한 것 같고 여기에 조금 뭐 추가 옵션, 코리안 패키지 대부분 좀 추가 옵션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마칸 S 같은 경우에 9,560만원의 깡통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GTS는 1억 1,450만원의 깡통 모델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옵션 집어넣으면 한 2천만원 정도를 넣기 때문에 마칸보다 약간 싸게 지금 책정을 했는데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트로페어는 아직 가격이 나오지 않았고요. 가격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실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 르반떼 같은 경우에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도 일반 요런 프레임이 있는 도어를 해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 요 트림은 좀 생각보다는 좀 낮은 저가 트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소나스 바베르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뭐 21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세공이 되어 있고 전자식으로 열리고 닫고 하는 요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마세라티가 조금 사골이다 뭐 이런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신에 나오는 자동차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떨어짐이 없는 것 같고 뭐 가죽 좋은 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태리 가죽이 워낙 좋은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안착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약간 높게 되어 있는 포지션이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마치 SUV를 타고 있는데 정말 편안한 SUV를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르반떼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매포켓이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데 저렇게 만약 S클래스나 이런 것처럼 커버 방식으로 가죽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좀 되어 있고 이 모델은 제가 전시차 돼 있던 게 아주 기본 모델인 것 같아요. GT에서도 아주 기본 모델인 것 같은데 요거 에어컨 성풍구만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그 런칭쇼 앞에 전시돼 있던 거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터치 방식으로 해서 에어컨을 공조할 수 있는 것도 좀 들어가 있어서 아마 모델 트림마다 약간 좀 다르게 가져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 GT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송풍구만 할 것 같고요. 아마 모데나 모델부터는 뒷좌석도 뭐 4존 에어컨이나 이런 걸로 아마 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예전에 전자식 컬럼으로 되어 있던 컬럼 기어가 좀 없어졌고요. 그냥 이렇게 좀 변경됐다는 것도 좀 차이가 좀 나고요. 마치 휠은 마세라티 로고가 적혀 있긴 하지만 벤츠 AMG 휠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왼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다이얼은 이제 단축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거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은 서스펜션 조절하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사용하는 방식은 AMG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타보셨던 분들은 크게 이질감이 없게 아마 내가 기존에 운전했던 차하고 큰 차이가 없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고급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거보다 좀 상위 등급 뭐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그 모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조금 느꼈거든요. 그 부분을 앞좌석에 제가 이동하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갈색 시트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원래 검정 시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레드 시트 뭐 루소가 들어가 있는 시트도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선택사항인지 아니면 여기 제작사에서 오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베이지 시트도 일부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오더 베이스로 진행을 할지 포르쉐처럼 아니면은 그냥 코리안 패키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사에서 좀 잘 많이 선택하는 부분을 찾아서 수입을 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가까운 전시장에 가셔서 영업사원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등급 같은 경우에 BMW 바이오닉 위키스 오디오도 사용했고요. 아니면 하만카돈 오디오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태리 브랜드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21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소나스 바베르라고 하는 그 이태리에서 스피커 제작하고 있는 브랜드하고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맥킨토시 데크하고 연결되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는 그런 모델이에요. 거의 뭐 올림픽 하나 뭐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 뭐 2,500, 3천만 원 정도에 판매되기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억 단위 가는 그런 스피커도 제작을 하고 있어서 아마 국내 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아마 이태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소너스 페브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오디오계의 페라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오디오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얘가 요거는 좀 한번 체크를 더 해봐야 되긴 하는데, 원래 마세라티가 패드 시프트가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패드 시프트가 요게 지금 알루미늄으로 원래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알루미늄 재질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제가 아마 시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한번 받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이런 이제 모양도 좀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런칭 쇼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온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 맘대로 만져보거나 이런 시간적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 제가 원래 그 다이닝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시간을 잠깐 빼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 여유 있게 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다는 거 좀 설명해 드리고, 요게 좀 신기했습니다. 요 이제 그 수납 공간이 그냥 수동으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컵홀더가 위치가 상당히 좋게 잘 되어 있는데, 밑에 이제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는 거 봐서 아마 히팅 기능이라던가 냉온방 뭐 이런 기능이 아마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보통 푸시 타입으로 열리는 건데 제가 지금 여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여는 타입인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저렇게 해서 잘 열리기 때문에 한번 되는 걸 한번 여러 개 말씀드렸고요. 원래 마세라티 르반테 같은 경우에는 액정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에어컨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 히팅이라던가 또는 이제 그 벤틸레이션 시원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면은 이 메뉴 들어가서 메뉴를 한두 번 정도 눌러야 이거를 작동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르반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밑에 하단 쪽에 액정이 또 있어가지고 메뉴를 설정을 해서 그냥 고정시킨 상태에서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편하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많이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가죽 재질이 역시나 좋아요. 이태리에서 만드는 이 가죽 자체가 워낙 좋은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죽을 만져보시면 상당히 탕탕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르반테가 제가 처음 탔을 때 약간 휠이 좀 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물론 SUV 모델이긴 한데 이 그레칼라 같은 경우에는 휠이 그래도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운전하기에 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립감을 좀 많이 형성했다.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버튼,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서스펜션 강도라던가 뭐 이제 스포츠 모드라던가 이런 거 전환하실 수 있고요. 내릴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스티어링 왼쪽 하단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스타트 버튼이 그쪽에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포르쉐라던가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레이싱에서 그 DNA를 가져왔기 때문에 스타트 버튼이 왼쪽에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대시보드 하단 밑에 쪽에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좀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스티어링 휠에서 스타트 버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 페라리하고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근데 양산형 페라리 같이 약간 좀 정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패드 시프트 이거 제가 좀 신기해서 다시 한번 또 눌러보긴 했는데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이드 브레이크 위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경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성분들이 탈만한 사이즈의 SUV가, 럭셔리한 SUV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좀 둥글둥글한 그런 디자인 요소에 감성적인 그런 감각적인 디자인이라던가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급스러운 럭셔리함과 퍼포먼스를 아마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취향에 맞춰서 300마력부터 530마력까지 다양한 파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가격대에 아마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느 정도 럭셔리 브랜드, 세미 럭셔리 브랜드의 그런 한 획을 긋는 그런 모델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으면서 저는 이번 마세라티 그레칼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